평생 모았는데 왜 망했을까? 이 말은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허투루 돈을 쓰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투기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개 얼마를 모았느냐에 집중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는 있는지, 예금은 얼마나 쌓였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와 노후의 관점에서 왜 평생 모았는데도 망하는 일이 생기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이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나요? 퇴직 후 착각. 첫 번째는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 어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 꾸준한 급여, 그리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도 공무원은 노후가 보장돼 있잖아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초반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째, 자녀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목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여행, 동호회 활동, 지인들과의 모임. 현직 때보다 지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셋째, 연금은 물가 상승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체감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10년 만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지출 구조와 변수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은 고정되고 지출은 통제하지 않으면 쉽게 늘어납니다. 특히 자녀 지원, 의료비, 주거비는 예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액이 아니라 은퇴 이후 2030년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2. 도장 한 번 찍어준 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보증의 함정. 두 번째는 보증 서명으로 노후가 무너진 B씨 사례입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후배가 사업 자금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님 이름이면 은행에서 쉽게 나와요. 12년이면 갚습니다. 오랜 인간관계,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후배는 파산했습니다. 은행은 보증인인 B씨에게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가를 처분했고 남은 빚을 갚느라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자산이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노후의 보증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40대라면 다시 일해서 만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소득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의 판단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관계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보증은 곧 내 자산을 건 대출과 같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설마 내가? 치매 간병비의 현실. 세 번째는 가장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C씨 부부는 알뜰하게 살며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큰 빚도 없고 연금도 있었고 남들 보기에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약값과 외래 진료비 정도였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졌고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 비용, 간병비, 각종 치료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예금은 바닥났고 결국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건강이 악화되면서 추가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 지원이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간병인 비용은 여전히 개인 몫이 큽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5년, 10년 이상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산은 서서히 소진됩니다. 노후 리스크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장수와 질병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손보험 점검, 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자산의 일부를 비상자금으로 분리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을 안 모아서가 아니라 리스크를 설계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끊긴 이후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큰돈이 한 번에 나갈 사건 보증, 의료, 자녀 지원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는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싸움입니다. 큰 성공보다 큰 실패를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 10% 수익을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보증, 한 번의 큰 병, 한 번의 무리한 투자로 자산의 50%를 잃으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자산 중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은 얼마인가? 내가 갑자기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누가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때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가?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선을 정해 두었는가? 평생 모았는데 왜 망했을까? 라는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후는 길게는 30년입니다. 그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잘 설계하면 여전히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으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게 하려면 이제는 얼마를 더 벌까보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앞에 세 가지 사례가 무너지는 이유를 보여줬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감이 아니라 통계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장수 리스크는 확률의 문제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기대 여명입니다. 예를 들어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의 기대 여명은 출생 시 평균 수명보다 더 깁니다. 이미 여러 위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60세라면 통계적으로 둘 중 한 명은 90세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80세까지만 살겠지라고 가정하고 자산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90세, 95세까지 살게 되면 1015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추가 10년은 단순히 10년치 생활비가 아닙니다. 의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장기요양 상태로 진입할 확률도 연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합니다. 노후 자금은 선형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지출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인간은 노화하면서 근육량은 감소하고 근감소증, 면역 기능은 약해지고 신경세포는 줄어듭니다. 특히 80대 이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크게 상승합니다. 연령이 5년 늘어날 때마다 치매 발생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노후는 몇 년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행동경제학의 경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는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과잉확신 편향 오버컨피던스 바이어스,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설마 내가 치매에 걸리겠어?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직은 건강하니까 나중에 준비해도 돼. 이 사고방식은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먼 미래의 위험은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은 미루고 유언장은 쓰지 않고 자산 정리는 나중에로 넘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노년의 실수는 회복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은퇴 설계란 미래의 내가 저지를 실수를 지금의 내가 막아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은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위험 투자는 일정 비율 이상 하지 않는다. 큰 자금 이동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의료비는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평균 의료비가 이 정도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평균보다 분산 변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큰 병 없이 지나가지만 일부는 특정 질병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고령층에서 발생 확률이 높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병비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으면 현금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노인의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은 생애 마지막 12년에 집중됩니다. 즉,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마지막 국면에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에서 중요한 건 생활비 통장과 의료 간병 대비 자금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같은 계좌에 두면 심리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분리하면 마지막 방어선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 기술이 아니라 행동 심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입니다. 4.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무너질 때 통계적으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아내가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생활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자산 관리와 금융 업무를 한 사람이 전담해 온 경우, 남은 배우자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금 보험 구조를 모르는 경우, 이때 자산 손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령일수록 금융사기 피해 위험도 증가합니다. 인지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적 변화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감소하면 충동 억제와 위험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는 자산 승계 구조, 위임 체계, 정보 공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 파산의 원인은 대부분 다음 4가지로 압축됩니다. 장수 리스크 과소평가, 의료 간병 리스크 미대비, 관계 기반의 금전 결정 보증, 과도한 자녀 지원, 판단력 저하에 대한 대비 부족. 이 4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통계, 의학, 심리학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기술을 배웠지 돈을 지키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전략입니다. 높은 수익률보다 큰 손실을 막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생 모았는데 왜 망했을까? 대부분은 게으르거나 사치해서가 아닙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했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고 과학적 현실을 감정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만들면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원하신다면 다음으로는 그럼 실제로 어떤 자산 구조가 안전한가? 연금 보험 현금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